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른기회 전문 컨설팅 개천형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서울대학교 고른기회 전형 정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모집 인원은 농어촌 전형 87명, 기회균형 전형은 93명 선발하고요. 농어촌 전형은 신설되었고 기회균형 전형은 작년보다 25명 추가 선발합니다. 모집 방법은 계열별 모집이 기본이지만 간호대학이나 경영대학, 수의학과, 약학계열, 의과대학, 자유전공이랑 첨단융합학부 같은 경우에는 과별 모집으로 선발합니다. 반영비는 국어 100, 수학 120, 탐구 80으로 들어가고 문이과 차이는 없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등급에 따라서 차등 감점하는데 서울대 지원하는 학생들 정도면 최소 영어가 3, 4등급 안에는 들어오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같은 경우는 많이 보지 않는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다음으로 기회균형 특별전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4개 영역에서 3개 영역 등급 합 7, 그리고 탐구 같은 경우에는 평균으로 들어가고요. 서울대 지원하는 학생이면 이 정도는 그렇게 큰 장애물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크게 보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서울대 응시 과목은 올해부터 변경이 되었습니다.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제2외국어랑 한문을 필수적으로 봐야 되지만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 2과목을 무조건 응시를 했어야 되는데 올해부터는 응시하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기 2-1에 있는 이 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생명과학 1이랑 지구과학 1 응시를 한 게 아니라면 지원이 가능하고요. 2-2에는 내가 생명과학 1, 지구과학 1을 응시했더라도 여기 학과들은 전부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작년보다 경쟁률이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올해는 많이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 이제 2과목을 응시한 친구들한테는 조정 점수라는 걸 부여합니다. 2과목을 1개 본 경우에는 3점, 2과목을 2개 본 경우에는 5점인데 이거를 보고 차이가 많이 날 거라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이 정도 차이는 2과목 친구들한테 불리하지 않도록 좀 주는 점수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막 합불이 크게 갈리고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인문 계열의 제2외국어랑 한문 영역도 마찬가지. 이것도 점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좀 내가 등급이 낮더라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 저소득 전형에서 서울대 정시에서 대참사가 났습니다. 바로 미달이 발생한 건데 자연과학대학 경쟁률 1위죠. 1위고 간호대학도 1.67대 1로 굉장히 낮았고 공과대학이 0.82대 1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원한 친구들이 최저학력 기준을 맞췄다면 대부분 합격을 했다는 거고 농업생명과학대학도 1.33대 1, 굉장히 낮았죠. 그 다음에 사범대학 0.78대 1,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원한 학생들 모두 합격했고 생활과학대학도 2대 1, 수의예과가 1.25대 1, 약학대학도 1.2대 1, 의예과도 3. 의예과는 보통 경쟁률이 8, 9, 10 넘어가는 게 일반적인데 의예과도 굉장히 낮았죠. 그래서 이거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실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당연히. 이거를 일부 학생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어서 이게 미달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분이 계세요. 3합 7을 아무리 기회균형 전형 친구들이라 하더라도 3합 7을 최저학력 기준으로 설정했을 때 미달이 날 정도는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고 고려대나 연세대 점수들 보면 다 높아요. 그리고 약학과 친구들도 굉장히 높은 친구들이 붙는데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이례적인 상황이죠. 학생들이 좀 심리적인 부담감, 제가 자주 언급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지원을 하지 못했지 않았을까 싶은데 합격자 100분위를 보면 더 충격적인데 서울대 약학 계열의 최종 등록자 70% 컷이 평균이 87.25예요. 87.25인데 이 경쟁률 1.22에서 충원 합격이 1 됐다는 거는 지원한 모두가 합격을 했다는 거고 추가적으로 이 점수가 4등 점수라는 겁니다. 4등 점수라는 거는 나머지 2명이 87보다 낮은 성적으로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에 합격을 했다는 거죠. 결국에는 굉장히 미달이 낮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제 생각에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이유를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가군 고려대를 쓰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군 고려대는 재작년에 신설된 대학으로 상향 지원 합격률뿐 아니라 전반적인 경쟁률 자체가 많이 낮았어요. 블라인드 경쟁률이 아님에도 경쟁률이 1인 학과가 굉장히 많았고 상향 지원 합격률이 높았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따라서 가군에 고려대를 쓰고자 하는 학생이 많아졌고 이에 따라 나군에는 서강대를 안정 지원하려는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강대 충원율이 100%가 넘었습니다. 이 말은 가군 고려대로 굉장히 많이 추가 합격이 됐다는 얘기고 두 번째로 계열별 모집, 최상위권 대학 이 두 가지 키워드 때문이에요. 이는 상향 지원으로 쓰기 힘든 대학일 뿐 아니라 입결이 높을 거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지원율이 저조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셋째로 응시 과목입니다. 사실 서울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이 아니라면 이과는 2과목을, 문과는 제2외국어를 굳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회균형 전형에서는 상위권 학생들은 100분위가 90대 초중반인데 이 90대 초중반에 서울대를 지원하고자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응시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경쟁률이 더욱 저조했던 것으로 보여요. 대한민국 최고 대학인 서울대조차도 이 심리적인 영향으로 미달이 날 수 있다는 점은 제가 왜 매번 심리적인 영향성을 강조하는지 반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의 경우에는 입결과 경쟁률이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미달이 난 상황에서는 다음에는 어느 정도 입결과 경쟁률이 상승하는 경향성을 꾸준히 보여왔습니다. 또한 이과 학생들의 경우 투 과목을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지원 자격이 올해 변경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쟁률이 오를 것 같습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첫 선발 대학이라는 것과 최상위권 대학이라는 부담감이 농어촌 전형에서도 마찬가지로 작용을 할 경우 경쟁률과 입결이 낮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서울대, 올해 서울대를 이걸 근거로 상향 지원해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서울대학교 전반적인 모집 인원이랑 응시 과목이랑 작년에 경쟁률 미달이 났던 사태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해봤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